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돈으로 억지 양반 탈을 썼다가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된 벼락부자 영감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돈은 넘쳐나지만 뼈대 없는 평민 출신이라 늘 무시당하던 김영감이 있었습니다. 평생 소원은 번듯한 양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는 것이었죠. 어느 날 김영감은 가세가 기운 몰락 양반 최진사댁을 찾아갑니다. 금은 보화를 주고 대대로 내려오던 족보를 통째로 사버렸죠. 하루아침에 명문가 어르신으로 둔갑한 겁니다. 족보를 품은 날부터 김영감은 거드름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비단 도포를 입은 채 팔자걸음으로 동네를 누비며 어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고 눈을 부라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겉모습은 번지르르 해도 텅 빈 머릿속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양반들이 그를 논할 때면 무식함이 드러날까 조마조마했죠. 그래서 몰래 훈장을 불러 유식해 보이는 사자성어 몇 개를 뜻도 모른 채 폼 잡으려고 무작정 외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또가 유지들을 모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양반 행세를 하던 김영감도 상석을 잡고 거들먹거렸죠. 기분이 좋아진 사또가 김영감에게 물었습니다. 김어르신, 이번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힘든데 난관을 어찌 극복하면 좋을지 고견을 듣고 싶소. 갑작스러운 질문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당황하면 가짜인 게 들통날 터. 영감은 헛기침을 하더니 외웠던 사자성어 중 가장 멋있는 말을 힘껏 외쳤습니다. 에헴, 사또. 이럴 때일수록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되어야 합니다. 5마리의 학이 모이듯 뭉치면 못할 것이 없소. 그리고 사또께서는 다다익선 하셔야 합니다. 시원한 차를 달여 마셔야 속병이 안 나지요. 껄껄. 순간 잔칫집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합지졸을 5마리 학이라 우기고 다다익선을 차 마시는 것이라니요. 참다 못한 사또가 웃음을 터뜨리자 진짜 양반들은 배를 잡고 뒹굴었고 노비들까지 덩달아 웃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김영감은 자신이 뭘 틀렸는지도 모른 채 도포 자락을 부여잡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족보는 사도 사람의 품격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어설픈 겉멋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웃음거리가 된 김영감의 우습고도 씁쓸한 예시야기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피해 군주 연산군.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권력도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패비윤 씨의 피 묻은 적삼으로 시작된 숙청의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나라는 팔도에서 징발된 흥청들의 풍악소리가 끊이지 않는 유흥장으로 전락했죠.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멸문지화를 당하는 공포의 시대. 백성은 도탄에 빠졌고 신하들은 숨죽이기 바빴습니다. 누구도 이 지옥의 끝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506년 9월 2일 밤 참다 못한 대신들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원종 등 반정군이 횃불을 들고 창덕궁으로 진격했습니다. 철옹성 같던 궁궐 문이 열리고 영원할 줄 알았던 폭군은 영문도 모른 채 어좌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폐주로 전락하는 허망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성대군의 사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중종이 될 진성대군은 집 밖을 에워싼 군사들과 시뻘건 횃불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 안절부절 못했죠. 아, 기어이 올 것이 왔구나. 형님이 나마저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구나. 미치광이 형의 칼날이 언제 날아올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던 그였습니다. 밖에 군사들이 자신을 죽이러 온 줄 굳게 믿은 대군은 참혹하게 죽느니 차라리 자결하겠다며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공포가 온 집안을 집어삼키던 찰나였습니다. 그의 부인 신씨가 황급히 남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군자가 잠시만 고정하시옵소서. 신씨는 침착하게 문틈으로 밖을 살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가 밖을 보시옵소서. 군사들이 타고 온 말의 머리가 우리 집을 향해 있습니다. 잡으러 온 토벌군이라면 끌고 가기 위해 말머리가 밖을 향해야 마땅합니다. 저들은 새로운 왕으로 모시러 온 반정군이 틀림없사옵니다. 부인의 기지가 억울하게 죽을 뻔한 대군을 살려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리고 피 묻은 칼을 든 반정군의 수뇌부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뜬 순간 그의 앞에는 시퍼런 칼 대신 무릎을 꿇고 엎드린 신하들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전하를 배웁니다. 하룻밤 사이 희대의 폭군은 초라한 가마에 실려 강화도로 유배를 떠났고 방구석에서 벌벌 떨던 유약한 동생은 붉은 골룡포를 입고 조선 11대 임금 중종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절대 권력의 무상함과 운명의 장난이 교차했던 1506년의 가을밤. 조선의 역사를 바꾼 중종 반정은 그렇게 단 하룻밤 만에 가장 비참한 추락과 벅찬 비상을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